요즘 시장을 보고 있으면 갈팡질팡이라는 말이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표가 나올 때마다 이게 엇박자가 된 지표가 많이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대혼란의 시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혼란의 시대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전년 대비 7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0.8% 올랐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이래요? 예, 실제 말입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6월에 0.1%까지 떨어졌다가 7월에 0.8%가 오른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 더 올랐어요. 여러분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도매 물가잖아요. 네, 도매 물가는 그 다음 달 소매 물가에 반드시 반영을 하거든요. 지금 7월에 생산자 물가가 0.8% 올랐다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8월에 소매 물가, 생산자 물가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가 또 오른다는 뜻이에요. 또 오른다는 뜻이에요. 작년 6월에 11.3%보다는 아니지만 7월에 0.8%가 올랐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예측했던 거 있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6월에 3%, 7월에 3.2%까지 살짝 오르면서 이게 시장에서는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겠는데 이 정도면 동결 수순으로 가겠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킵이라고 해야 돼. 스킵. 너무 건너뛰는 거. 스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소비자 물가가 작년 6월에 9.1% 떨어져서 1년 1개월 만에 6월에 3%까지 떨어졌는데 7월에는 3.2%, 시장의 전망치는 3.3%였는데 그거보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9월에 동결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도매 물가 지수가 또다시 이렇게 올라가니까 0.8%까지 올라가니까 이거 8월에 가면 소비자 물가가 3.2%보다 또 더 올라가겠는데 이런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요. 그야말로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시장이 갈팡질팡하고 지표가 엇깎기로 계속 나오잖아요. 엇박자가 나오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울 때는요. 폭등할 확률보다는 폭락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예,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미국 시장도 오늘 갈팡질팡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우산업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0.3%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올랐습니다. 105.25가 올랐고요. 35,281.40으로 마감했어요. 그런데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갈팡질팡 그 자체죠. 0.11이 떨어졌고요. 4.78이 빠져서 4,464.05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주가 이렇게 갈팡질팡했다는 뜻이에요. 기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68이 빠졌습니다. 93.14가 빠져서 13,644.85로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 도대체 어디에 기대야 될지 어디를 믿어야 될지 시장에 믿어야 될 지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안정성을 굉장히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혼란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혼란이 크다는 이야기.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그 혼란의 종지부는 금리가 될 겁니다.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9월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0.25% 올릴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현재까지는요. 9월의 금리를 동결한다가 지배적이에요. 지배적. 거의 뭐 90%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표들이 계속 이렇게 혼란스럽게 나오니까 물가가 상승한다는 모양새가 되면
9월에 최종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0.25%를 올려서 5.5에서 5.75%가 될 확률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시장의 갈팡질팡이 어떻게 생각하면요 경제 전체에도 위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성이 저는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점점 다가오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점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더 큰 위협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또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할 때마다 저는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또 하나의 지표를 보고 있으면 야 이게 금리를 올릴 확률도 굉장히 많아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냐고요? 여러분도 이미 짐작을 하실 거예요. 정한진 TV를 오래 보신 분들은 국제유가 말입니다. 국제유가가 그만큼 말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두 달 새에 25.7%가 올라서 배럴당 17.28달러가 올랐거든요. 67.12달러 하던 국제유가 서부텍사스산 중질유가 84.4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8월 11일에는 83.14달러까지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를 취하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도매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도매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매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저는 물가에 대한 위협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물가에 대한 위협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는요. 솔직히 싸하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싸하다 그런 느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싸하다 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는 것. 그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싸하다 분위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싸하다는 감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짐작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시장은 좀 더 부정적인 어떤 모양새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깔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투자를 참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진짜 관망을 해야지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돌다리를 건너지 마시라. 오히려 텐트를 치고 기다리자. 어떨 때는요. 텐트가 아니라 집을 짓고 기다리자.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물론 전업 투자자들이나 전문 투자자들은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회사를 다닌다든가 아니면 자영업을 한다든가 바쁩니다. 이럴 때 말입니다.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한 푼이라고 더 벌려고 시장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다 날립니다. 전업 투자자들은 24시간 쳐다보고 있어요. 전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24시간 그것만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가끔 쳐다보는 사람들이 거기들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입니다. 그냥 장기 투자로 저축을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오면 분노의 매수를 하자. 코로나19 같은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 IMF 외환위기 같은 위기,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분노의 매수를 하자. 그래서 그때 부자가 되자. 이게 제 신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더 큰 부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제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하게 투자에 나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업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분들은 뭐 소신껏 투자하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조심하셔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절절하게 올립니다. 절절하게. 예, 그만큼 조심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